2002 한일 월드컵 4강 대한민국 독일전. 전반 7분 한국 이천수의 감각적인 슈팅을 막아낸 독일의 올리버 칸의 슈퍼세이브. 대회 내내 독일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던 칸의 활약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결승에선 브라질에 패하여 준우승에 그쳤지만 칸은 골든볼과 야신상을 수상했고 그해 연말 발롱도르 투표에서 3위, 피파 올해의 선수 2위에 오르며 2002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때 침체기에 빠졌던 독일 축구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에게 다시 빛을 선사한 골키퍼의 전설, 올리버 칸입니다. 올리버 칸은 1969년 6월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재지이기도 한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칼슬루에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 칼슬루에 SC에서 필드 플레이어로서 데뷔한 칸은 이듬해 골키퍼로 포지션을 옮기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붙인 1994-94 시즌 칸은 우에파컵 8강에서 놀라운 활약으로 팀을 4강에 진출시켰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엔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분데스리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합니다. 칸의 이적료 250만 유로는 당시 골키퍼로서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뮌헨의 라이벌로 건재하고 있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당시 분데스리가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뮌헨은 선수단 내의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칸은 이적 후 주전으로 자리를 붙이고 팀의 수비진을 정비하며 1995-96 시즌 지네딘 지단이 이끌던 보르도를 꺾고 우에파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96-97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우승, 1997-98 시즌에는 DFB 포칼 우승을 이룹니다. 1998-99 시즌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오트마우 히츠펠트 감독이 부임하고 이때부터 뮌헨과 칸은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99년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칸 개인으로서는 첫 무대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전반 6분 선제골을 넣으며 경기 내내 앞서가며 승리하는 테스나 후반 종료 직전 연달아 2실점하며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이 승리로 그의 트래블을 달성했고 칸은 처음으로 우에파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01년 뮌헨은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를 각각 8강과 4강에서 이기고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해 발렌시아와 격돌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칸의 클럽 생활, 아니 선수 생활을 통틀어 최고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밀라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양 팀은 페널티킥으로 득점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연장전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은 무려 3개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팀의 25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안깁니다. 칸은 결승전 종료 후 상대팀 골키퍼 산티아고 카니사레스를 위로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패배의 아쉬움을 느껴봤기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1년 후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칸은 독일 대표팀에 선발되어 참가합니다. 사실 유로 2000에서부터 칸은 주전 골키퍼로 참가했지만 독일은 포르투갈에 3대0으로 패하는 등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예선 탈락했습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도 잉글랜드에 1대5로 대패하는 등 독일 대표팀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회를 앞두고 메흐메트 숄, 제바스티안 다이슬러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하차하여 독일의 대회 전망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른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플레이메이커 미하엘 발락의 활약을 앞세워 독일은 무난히 조별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에 돌입하자 본격적인 칸의 위험이 드러납니다. 특히 미국과의 8강전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4강전에서 보여준 칸의 슈퍼세이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축구 팬들은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가 팀을 이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 칸은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호나우두에게 2골을 내주고 결국 독일은 2대0으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그칩니다.
호나우두는 이 대회에서 총 8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르고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지만 대회 MVP 골든볼은 올리버 칸에게 주어졌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골키퍼로서 골든볼을 받은 선수는 칸이 유일합니다. 2002 월드컵에서 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칸은 부상과 사생활 문제 등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동시에 이탈리아의 잔루이지 모폰, 스페인의 이케르 카시아스, 체코의 페트르 체흐 등 젊고 뛰어난 골키퍼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2년 연속 위네는 분데스리가와 DFB 포칼에서 우승했고 칸은 여전히 주전자리를 지켰지만 월드컵 골든볼을 차지하던 시기만큼의 기량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로 2004에서 독일은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칸은 다시 한번 대표팀에 선발됩니다. 하지만 이전 대회와는 달리 칸의 위치는 주전이 아닌 벤치 멤버였습니다. 새로 독일 대표팀을 맡은 위르겐 클린스만은 당시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옌스 레만을 주전으로 낙점합니다. 비록 예전만 못했지만 칸은 여전히 분데스리가 정상의 자리에 있었고 레만이 칸과 동갑이라 세대교차라고 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세컨드 키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칸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회에서 후보로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르헨티나와의 8강전 승부차기 직전 칸은 레만을 격려하고 악수를 나누는 훈훈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3, 4위전에선 주장 완장을 달고 주전으로 출전하여 독일의 3대1 승리에 공헌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칸은 이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합니다. 월드컵 이후 열린 분데스리가 2006-2007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고 팀의 전성기를 열었던 히츠펠트 감독이 다시 부임했지만 결국 분데스리가를 4위로 마감하며 간신히 우에파컵 출전권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절지부심한 바이에른은 2007-2008 시즌 분데스리가와 DFB 포칼에서 모두 우승하며 부활했으며 39세를 맞이한 칸은 마지막까지도 주전으로 활약했고 이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2008년 9월 2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올리버 칸의 고별전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가 열렸고 수많은 팬들 앞에서 칸은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 역대 분데스리가 최다인 무려 197회의 무실점 경기를 치러낸 독일 축구의 전설의 퇴장이었습니다. 올리버 칸은 188cm의 신장에 순발력과 반사신경 등 탁월한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중볼 처리, 중거리슛, 크로스 차단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수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칸의 전매 특허는 단연 특유의 침착함과 민첩성이 돋보이는 1대1 방어입니다. 가장 실점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칸이 보여준 슈퍼세이브는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대표팀에게 수많은 승리를 선사했고 동시에 패배의 위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또한 골문으로 날아오는 모든 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몸을 날려 막아내는 공격적인 수비 또한 돋보였습니다. 칸의 은퇴 후 바이에른은 골키퍼 문제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10-2011 시즌에 마누엘 노이어를 영입하며 비로소 골키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이어는 이적하자마자 1011분 무실점 기록으로 칸의 1004분 기록을 경신하는 등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12년 전 칸이 해내지 못했던 독일의 월드컵 우승을 견인합니다. 이때 올리버 칸은 인터뷰에서 노이어는 발롱도르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며 크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칸은 은퇴 후 독일 공영방송 ZDF에서 주로 메이저 대회 A매치의 해설을 맡았습니다. 또한 경영학 석사 학위가 있으며 주식 투자에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방송에 자주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설재단을 통해 유소년 축구를 후원하고 약물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칸은 5년 계약을 맺고 바이에른 뮌헨 이사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임 이후 한지 플릭 감독과 토마스 밀러, 마누엘 노이어 등
핵심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모두 성사시키며 임원으로도 순탄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미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1년 말 예정대로 바이에른 뮌헨 이사장으로 무난히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리버 칸 이전에도 구소련의 레프 야신을 비롯하여 훌륭한 골키퍼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골키퍼들이 묵묵히 뒤에서 팀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칸은 특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당당히 앞에 나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축구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올리버 칸은 골키퍼로서 팀의 핵심 전력이 되었던 선수였고 그의 지휘하에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국가대표팀은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군가의 후계자가 아닌 오직 올리버 칸 본인의 시대를 만들었던 남자. 믿을 수 없는 슈퍼세이브로 포효하던 그의 개성있고 당당한 모습을 독일과 전세계 축구 팬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